대체 누구일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어둠을 틈타 학교에 찾아드는 의문의 불청객. 밤에 학교는 좀 무서운데. 그렇죠. 무단 침입하는 건 당연하고 소지품을 마음대로 이제 건들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보란 듯 범행 흔적을 남기는 대범함에 저희도 좀 학교 이 자리를 비우면서도 좀 불안하고 매번 출퇴근할 때마다 이렇게 자리를 치워야 되고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든 괴담의 주인공. 좀 무서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텅 빈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는 공포의 불청객. 숱한 의문만을 남긴 채 자취를 감춰버린다는 녀석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 걸까? 물론 동물이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예, 동물농장이니까. 뛰어노는 아이들로 활기 가득했던 운동장이 방학을 맞아 텅 빈 요즘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과의 악연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이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 이제 오셨어요? 네? 제가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그 친구 생각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힘들게 잠이 들면은 꿈에도 나와서 저를 괴롭힙니다. 꿈까지요? 이거를 보시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도 촬영해놨거든요. 한번 좀 이렇게 좀 봐주실래요? 아니 대체 어느 정도길래 악몽까지 꾸신다는 건지 어디 보자. 어머, 아 이게 다 뭐야? 종이? 얼쩡한 종이를 죄다 찢어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질 않나? 어머? 이건 또 왜 열려있대? 하면서 이거 도둑 든 거 아니에요? 힘이 꽤 야, 센데요? 이거 위험한데요? 당연히 누군가가 침입을 한 상태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제가 혼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창틀에서 슥슥슥 소리가 나더라고요. 분명 누군가 들어온 게 틀림없는데 실체를 확인하지 못해 답답해하던 어느 날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혼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조심스레 다가가 본 그곳엔 연기도 잘하시는 저 이분 제보자님이세요. 다이나믹하시네. 뭔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쥐다. 내가 너무 놀래서 저걸 꼭 잡아야겠다 해서 쥐 끈끈이를 놨죠. 걔가 잡혔어요. 아, 잡혔어요? 네. 쥐끈끈이를 설치한 다음 날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는 범인. 오, 그렇게 잡으셨구나. 그런데 가까이서 마주한 녀석의 정체는 놀랍게도 쥐가 아니었다. 게다가 어찌나 힘이 세고 날렵한지 끈끈이를 박차고 달아나 버렸는데 하여튼 너구리나 이런 거보다 쥐보다 몸집이 작아요. 훨씬 크고 날렵했다는 녀석은 얘가 쪽제비예요, 쪽제비. 다름 아닌 쪽집이었다. 쪽제비 맞죠? 쪽제비 같았어. 쪽제비 뒤. 쪽제비 빠르죠. 쪽에 제가 다시 교무실 들어왔는데 싱크대도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털로 보이는 것들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설마 했죠. 걔가 족제비인가? 또 왔나? 설마 했죠. 잡혔었는데. 바깥에 내놨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불과 이틀 만에 녀석이 다시 나타났다는 건데 아니 아무리 간 큰 녀석이라도 설마 잡혔던 자리에 또 나타났을까 싶어 재차 확인을 해봤지만 끈끈이서 그 친구를 떼어줄 때 털이 좀 뽑혔었거든요. 아이고 그랬구나. 듬성듬성하게 털이 뜯긴 등을 보고 동일 범임을 확신했다고. 그렇네. 아이고. 야, 이 더 이상 만만하게 봤다간 큰 코 다지겠다 싶어 그날 이후 족제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선생님. 잡혔는데 다시 오기는 어렵거든요. 녀석이 주로 출몰하는 장소에 임시 포획 상자를 만들어 유인을 했더니 아이고. 예상대로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 상자에 갇힌 녀석을 자 뒷산에 풀어주기만 하면 모든 게 끝이겠거니 했지만 어디 갔냐? 밥만 먹고 도망친 거야? 어머, 어디 넘어갔죠 지금 제가. 어머, 너무 빠르네요. 눈 깜짝할 사이 넘어갔어요. 이거예요. 와. 이번엔 이를 갈고 진짜 포획틀까지 준비했다는 선생님. 또 거금을 들여서 샀거든요. 그래서 됐다. 너는 들어오면 끝이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설치를 했죠. 이분 이 정도면 동물 보호단체 뭐 이거 다 사비로 하신 걸 거 아니 아니에요? 얼마나 찾고 싶었으면 이걸 다 사셨대 그래. 어쨌든 이제 녀석과의 실랑이 또 끝이다 싶던 그때 계획대로 포획틀 안에 발을 넣은 녀석. 자 이제 문만 딱 닫히면 되는데 근데 왜 안 닫히죠? 문이 안 문이 닫혀요? 닫혀야 되는데 닫혔다. 됐네. 뭐야? 어디로 나온 거야? 포획틀 구멍 대박. 아 구멍으로. 그렇담. 요건 몰랐지. 이번엔 작정하고 두꺼운 종이 박스로 포획틀을 완전 봉쇄한 선생님. 진짜. 왜 퇴근하고 이것만 하신 거 진짜 아니에요? 대단한데. 야 그리고 그날 밤 기가 막히게 포획틀 앞에 모습을 드러낸 녀석. 이번에도 겁을 상실한 채 과감히 포획틀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넌 이제 딱 걸렸어. 자 닫혔다 잡혔다. 학교로 오는 15분? 15분의 기간 동안 이 친구가 없어졌더라고요. 정말 마술쇼처럼 없어졌어요.
저는 이은결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은결 씨는 없어지는 마술은 아닌데. 아니 아무튼 그 놀란 맘에 설치해둔 카메라를 급히 돌려본 선생님. 안에서 뭘 하는지 한참 동안 포획들이 요동친다 싶더니 잠시 후 아이고 진짜 마술쇼처럼 녀석이 빠져나왔다. 어떻게 나왔지? 조금 만드실 때 살짝 어설프신가 봐요. 그쵸, 그쵸. 황급히 달려온 선생님이 불을 켜는 순간에도 도망은커녕 선생님의 얼굴까지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야 보통이 아닌데 무섭다 무서워. 어떻게든 녀석을 잡아보겠다 애쓰는 선생님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자를 사정없이 뜯고 탈출한 건데 하지만 이 모든 건 시작에 불과했으니 처음에는 여기만 계속 온다라 생각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선생님이 야근을 하고 있는데 갈색 무채가 지나가는 걸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 사무실에만 출몰하던 녀석이 어느새 범행 반경을 넓혀 학교 전체에서 목격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 저 사회복지사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겠다. 그러게요. 아니 학교가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밤이면 외부로 통하는 문은 물론 실내에 있는 문이란 문은 죄다 이렇게 닫아두건만 대체 어떻게 학교 안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건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학교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지켜보기로 했다. 모두가 떠난 밤이 되자 저기 복도의 컨센트 박스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어이구 그 안에서 아이고 고개를 내민 건 역시나 족제비. 배선 공사를 얘가 했나요? 저걸 열고 나오네. 대박. 고개만 내민 채 누가 보나 안 보나 주변을 살핀 뒤 이내 밖으로 나와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망을 보는 녀석. 되게 조그맣다. 진짜 작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근데 뭐 먹을 것도 없을 서서히 텐데요. 그렇죠? 복도를 그러게 말이에요. 가로지르며 행동을 개시하는데 이 뭐 한두 번 와본 게 아니고 그냥 계속 학교에 나왔어. 등교했어. 야 쓰레기통에 펄짝 몸을 날리는 족제비. 그러다 잠시 후 뭔가에 놀란 듯 서둘러 되돌아나간다. 이대로 그냥 가버리는 건가 했지만 일로 또 나왔다. 이번엔 사무실 컨센트 커버를 열고 나온 녀석. 야, 얘 진짜 학교 구석구석 비밀 통로가 많네. 이내 테이블 위로 올라온 녀석은 먹을 걸 찾는 듯한데 거기 뭐가 있다. 뭔가 물었어. 저게 뭐지? 먹을 게 뭐가 남긴 과자? 어디 보자. 이게 뭐야? 그렇네. 과자네. 과자다. 초코 과자. 야, 사무실에서 초코 과자를 득템하고 냅다 왔던 통로로 몰고 돌아가는데 얘 완전 선수네, 선수. 와 이거 드리블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 그렇게 순식간에 초코 과자를 꿀꺽한 녀석이 다음 범행 장소로 선택한 곳은 교무실. 야, 신성한 교무실에 무슨 먹을 게 있다고 또 기어들어온 건지. 틈에서 여긴 나온다니. 무서운 데인데 자신의 범행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교무실 곳곳을 누비며 사고칠 궁리에 분주한 녀석. 어떻게 설계도를 다 그렇게 알지? 한참 동안 목표물을 찾아 기웃기웃 탐색에 열을 올리나 싶더니 진짜 많이 왔었나 봐요. 네. 어디 갔냐? 야, 책상에 왜 아마 올라가? 오며 가며 간식들을 많이 좀 수집을 했나 봐요. 어째 불안불안하다 싶던 그때 어디였어? 가볍게 몸을 날려 본격적인 작전 개시에 나서는 녀석. 와 날쌔다. 야, 선생님 가스키까지 어머. 엎어버리고는 아유 아주 그냥 물 만난 고기 마냥 교무실 구석구석을 누비며 광란의 파티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출근해서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이거 참 딱히 먹을 걸 노리고 온 것 같지도 않고 대체 여기 왜 와서 이러고 있는 건지. 어유 저 날새네 날새. 참나 그렇게 기나긴 밤을 교무실 안에서 하얗게 불태운 녀석은 테마파크인 줄 아나 봐요. 여기가. 결국 진짜 종횡무진. 교무실로 출근하는 선생님들과 맞닥뜨리고 나서야 어머 어떡해. 파티를 멈추군 그 와중에 물었어. 아쉬운 또 듯 과자를 발길을 챙겼어요. 돌린다. 야, 이 와중에 먹을 걸 챙겨가는 저 여유. 와. 몸을 숨기고 이렇게 싹 가져가는 게 한편 간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조차 못하고 있을 선생님들에게 녀석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데 놀라지 마세요. 아유, 선생님들이신지 학생이신지 하긴 뭐 안 놀라면 이상하지. 빨라요 그리고. 멍에 저기 위에도 막 뛰어다녀요 그냥. 이게 얘한테 거의 브랜드잖아요. 얘한테 진짜 풍가희망의 나라네. 선생님들 애드립이 아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분은 바로 이분. 녀석이 휘젓고 갔던 책상의 주인 선생입니다. 책상의 주인공이세요. 보다가 자기 책상이니까. 제자리 저기 뒤에도 컴퓨터.
밤마다 족제비가 광란의 파티를 벌였던 범행 장소인 줄도 모른 채 하루 종일 책상과 한몸이 돼 업무를 해왔던 선생님들은 아이고 하나같이 패닉 상태다 패닉 상태. 아유 저. 개인 방역에 지금 연연이 없으시죠? 이렇게까지 심한 줄 몰라서. 이게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알고 나니 찜찜하신 모양. 초반엔 발자국이 좀 나 있었거든요, 제 책상에. 그래서 그 뒤로는 없길래 당연히 책상에는 안 올라왔을 것이다. 저희는 생각하고 한 달을 지냈죠. 한 달을. 네. 그거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나저나 마치 학교의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다는 듯 사무실과 교무실, 복도까지 자유롭게 들락거렸던 녀석은 항상 요 콘센트 박스를 입고 삼아 들어왔었다. 그렇다면 녀석이 숨어있는 장소가 혹시... 그 전선 라인이 있거든. 그거 굴러다닌 것 같아. 그 마이크 선도 있고 막 그 전선 있잖아요. 밑에 바닥 속에 공간이 좀 있거든요. 아마도 전선이 설치돼 있는 복도 아래의 공간을 통로 삼아 이동을 하는 게 아닐까 싶다는 것. 하긴 프로젝트의 손가락만한 틈새도 빠져나갔던 녀석이니 뭐 콘센트 박스 아래 공간으로 가는 건 일도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혹시 윤석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복도 아래 공간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 바닥 아래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거 오랜만에 보네. 내부를 훑던 그때 털 아니냐? 오호 족제비의 털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다. 있네요. 하지만 학교 전체가 연결된 바닥 공간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데다. 이거 어떻게 잡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녀석의 은신처를 찾는다는 건 내가 움직일 텐데. 이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보다 도면을 더 머릿속에 잘 그리는데. 그렇게 난항을 겪고 있던 그때 이번에 또 뭘 준비하셨길래? 이거 뭐예요? 포인트를 하나 더 샀는데 또 사셨어요? 대단하시네. 이게 진짜 좋아 보이긴 하네요. 아, 더 촘촘한 거. 오. 이 정도면은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보시면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틈이 없잖아요. 저 정도면 진짜 여기는 나갈 절대 틈은 나올 수 없네요. 없습니다. 제가 잡는 거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좀 즐기시는 것 같은. 아니 바뀐 것 같은데요? 이번만큼은 기필코 신출귀물 족제비를 검거하고야 말겠다며 비장의 각오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프로젝트를 준비한 선생님. 선생님 퇴근도 못 하시고. 비록 뭐 여러 번 녀석에게 뒤통수를 맞은 전력이 있지만 이제 녀석의 수법과 비밀 통로까지 파악한 이상 녀석은 약간 동안이든 옛날 만화 족제비다. 통과제비 생각나요. 맞아요. 자 이번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노라며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긴장 속에 녀석이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나왔어요. 나왔어요. 진짜 왔다. 드디어 녀석이 나타났다. 콘센트 커버를 열고 나오자마자 마주한 낯선 프로젝트에 들어가나요? 이상한 아, 분위기를 감지한 건지 사방을 둘러보며 사태를 파악해보는 녀석.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 근데 이거 들어가면 끝일 들어갔어. 것 같거든요? 들어가. 뒷발. 야, 야, 진짜 머리 좋다. 뭐냐 지금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문이 뒷다리를 닫히는 동시에 밖에다 놓고 빠져나가는 있는 녀석. 거야. 이거 뭐야? 또 호탕이야? 한만 걸치고. 야, 이거 사비까지 털어가면 그 비싼 프로젝트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어떡해요? 머리 좋다. 이거 어떻게 도망갔지? 어떻게 도망가는지 아까 봤잖아요. 확실하셨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100%였죠. 왜냐면 제가 이걸 잡는 거 봤거든요. 이거 이용해서. 저도 이제 이것만 있으면 다 잡았다 했죠. 야, 은근 허당 선생님일세. 지금껏 본 적 없는 용의 주도함으로 숱한 검거 작전을 기가 막히게 빠져나간 영악함의 끝판왕 족제비. 그렇다고 이대로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는 노릇.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자, 그리하여 도와주려는 것도 모르고. 이분이 오셨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 소장님. 잘 오셨어요. 제 우물이 난다긴다는 녀석이라도 박병권 소장님의 예리한 수사망을 피해갈 수는 없을 터. 어디 보자. 먼저 녀석의 그간 행적이 담긴 범행 장면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하는데 와. 근데 이 틈으로 나가더라고요. 호두알 크기 정도의 공간이 생기면 정말 기를 쓰고 버텨서 나와요. 이제 그 사이즈이기 때문에 나온 거죠. 전 진짜 이거 보고 마술사인 줄 알았어요. 탈출하길래 그러니까요. 이걸 뚫고 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얘 진짜 만만한 녀석이 아니라니까요. 특공대 같아. 진짜 격파한 솜씨 보세요. 진짜. 맞아. 요원이에요. 요원이라고. 그래도 뭐 해보실 만한 거는 동물농장 제작진만큼 다 하셨네 진짜.
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희가 알아요. 그나저나 먹을 걸 노리고 식당이나 마트에 찾아오는 족제비 많이 봤어도 등교하는 족제비는 처음인데 대체 학교에 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코로나 주의보 단계에 따라서 아마 교무실이 많이 비는 시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보통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눈치만 보던 친구가 야. 비어진 시간 많고 진동이나 소음이 없으니까 여기 뭐지? 왔다 보니 조용하고 따뜻하고 넓은 공간이고 아무도 없고 가끔씩은 먹을 것도 있어요. 족제비는 뭐 아주 최고급 호텔을 지금 하나 찾은 거예요. 우연찮게. 아하. 그러니까 이 주변에 살고 있던 야생 족제비가 우연히 학교에 들어왔다가 코로나19와 방학으로 조용한 데다가 따뜻하기까지 하니 추위 피하기도 너무 좋고. 녀석에겐 그야말로 프라이빗한 호텔처럼 느껴졌을 거라는데 그러면 얘를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네.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바닥을 쇠철판 같은 걸로 막기 전에는 적당한 곳이 있으면 뚫고 들어와요. 아예.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족제비가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아이고 녀석 스스로 등교 거부를 하지 않는 한 무단 침입을 막을 수 없는 만큼 퇴학밖엔 방법이 없다는 것. 어머 이제 선수 제자까지. 이를 위해 녀석을 안전하게 포획한 뒤 좋은 환경에 방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그간 숱한 방어막을 손쉽게 뚫어버린 녀석인 만큼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원목 프로젝트를 제작했는데 DIY 제작까지. 기존의 철망과 달리 원목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지 않아 스트레스에 취약한 족제비들에게 제격이라고. 족제비가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구나. 자, 부디 이 징글징글한 전쟁이 끝이 나길 바라며 특수 제작된 프로젝트를 복도에 놓고 녀석이 나타나길 기다려보기로 했다. 횟수로 따지면 무려 6번째 시도가 되는 포획 작전인 만큼 기필코 잡고 말겠다는 일념하에 모두가 초긴장 상태로 화면을 예의주시하던 그때 나타났다. 나타났어. 귀여워. 소장님. 소장님. 이모님 박수가 나왔어. 이모님 박수가. 얘 왜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죠? 아마 음식을 지금 먹은 것 같아. 칼같이 나왔네. 포획틀 주변에 미끼용으로 뿌려둔 먹이를 발견한 모양. 근데 평소 같은 포획틀로 행했을 녀석이 어째 이번엔 주변만 뱅뱅 맴돈다. 오늘 한두 번 잡혀본 게 아니니까. 계속 왔다 네. 갔다. 네, 저렇게 신중한 거죠. 당연한 거죠, 지금. 여자가 시작했어요, 드디어. 저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여요. 잠시 후 포획틀 제발. 문 앞에 다다른 녀석. 그렇지. 열어. 하지만 난생 처음 보는 낯선 포획틀 앞에서 잠시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입구에 모르네. 카메라로 지나갔네. 진짜 신출귀몰하네. 네. 오늘따라 어찌나 저 신중한지 정도 음식인데. 포획틀 안에 있는 먹이엔 영 관심이 없는 녀석. 신중하고 급기야. 절제력도 있는 것 같고 똑똑해요. 뭐야 어디로 갔냐? 카메라를 피해 사각지대로 벗어난 녀석은 와. 그 길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족제비의 기본적인 협성과는 너무 달라요. 되게 그냥 대식가처럼 많이 가져가고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먹이를 보면 집착 강도가 엄청 높거든요. 야 역시 학교를 다니는 족제비라 다르네. 학교를 너무 자주 다녀서. 보통의 족제비와 달리 포획틀 안에 먹이는 거들떠도 안 보고 그대로 사라져버린 녀석. 이에 작전을 대폭 변경하기로 했다. 먹이로 유인하는 작전 대신 녀석이 평소 출입구로 삼았던 콘센트 아니, 커버를 개조해 학교를 일단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개조시켜버리네. 이렇게까지 한다. 자 이렇게 문이 닫히면서 다신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든 건데 투명판으로. 지 암만 약삭 빠른 녀석이라도 이건 피해갈 수 없을 터. 됐어.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의외로 엄싹엄싹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 것 교무실 같아요. 선생님들의 퇴근과 함께 밤이 찾아왔다. 고생하셨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밤이 깊도록 감감무소식인 녀석. 어머.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 밤이 되도록 기다렸는데. 학교 어디에서도 녀석의 털끝 하나 보이질 않는데 그렇게 무려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나고 족제비는 그 이후로 자취를 감춰버린 상태. 갑자기 녀석이 학교의 발길을 뚝 끊어버린 이유가 대체 뭘까? 그냥 그대로 있는 안 왔어요. 안 왔어. 지금은 이 족제비의 물리적 환경이나 심리 상태가 우리 생각하고 달리 여기를 좀 주저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도 뭔가 잡힐 네, 뻔한 네. 기억이 정상적이면 많으니까.
이거 양이 얼마 안 되는 모기 뭐 그냥 한 번에 다 먹을 만한 양이거든요. 여기가 아니어도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마 확보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미련 없이 안 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닐까 싶다는 건데. 정말 녀석은 완전히 이곳을 떠나버린 걸까? 혹시나 학교 외부에 족제비가 드나들 만한 통로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박병권 소장. 어때요? 지난번에 저희도 왔을 때 이게 얼어 있었거든요. 우리 마지막 이제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던 시간보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학교 밖으로 나간 거 일주일 동안 아닐까요? 흔적이 없고 나타나지 않은 것은 또 날이 굳이 많이 좁은 따뜻해져서. 공간에 학교에서 네. 머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나는 것 자체는 이미 그 긴 시간 동안을 어디에선가 에너지 자원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바깥으로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소했다라고 판단을 내려도 충분합니다. 날이 풀리고 따뜻해지자 상대적으로 학교보다 먹을 것이 풍부해진 자연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날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럼 그렇게 다행이죠. 자취를 감춰버린 다행이죠. 족제비와 함께 학교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막상 또 안 보이고 하니까 되게 좀 섭섭해요. 좀 섭섭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다른 데 이소를 했다면 학교보다 더 좋은 곳에 좋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 더 그 친구한테 잘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 쓰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 정도 생존력이면 어디서든 잘 지내겠죠 뭐. 자, 신출귀물 족제비와의 기막힌 숨바꼭질도 이제 그만. 더는 학교에서 마주치는 일 없이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